우리나라 최고의 국민 간식 바로 치킨이죠. 치느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치킨 사랑이 남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입 닭고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지금 전격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치킨업계, 식품업계, 급식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해법은 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 브라질입니다. 자, 근데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 다수의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브라질산 닭고기, 달걀 수입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사항을 먼저 좀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6일 브라질 농림축산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발표했냐면 히우 그란지 두술주라는 지역에서 현재 AI가 발생했다. 그 병원선 AI가 발견이 돼갖고 조류 독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 보고를 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브라질산 보고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브라질산의 그 종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계속 닭을 생산하기 위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 계란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용란은 우리가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초생추는 아예 조그만 병아리를 말하는 거고요. 가금 생산물이라고 말하는데 가금육은 흔히 말하는 그냥 날짐승을 말합니다. 오리와 닭 같은 날짐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금육 생산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니까 흔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닭발 이런 것만 따로 수입하는 게 전부 금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브라질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바로 그 다음 날 현재 모든 수입 금지 브라질에 들어오는 가금육에 대한 모든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요. 일단 15일 선적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지와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 선적되어 있어서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고 현재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를 하고 있는 고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모두 일단 수입금지가 됐습니다. 일단 수입금지 기간은 60일로 한정을 해서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 브라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닭고기의 90%를 현재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양계업계나 이런 계란 관련된, 그러니까 닭과 관련된 모든 산업계가 지금 비상 상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이제 아마 사태가 안타깝게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 스스로도 2달간입니다. 60일간 수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수입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브라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교수님, 브라질 닭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액의 거의 90%가 브라질산 닭고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닭 강국이네요. 가금류 강국이에요, 브라질이. 닭 강국이라고 강국이네요. 닭 강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라질산 닭고기가 우리나라의 90% 이상 핵심적으로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격이 좀 쌉니다. 원가가 약 1달러 40센트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물류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2달러가 좀 넘기 때문에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한 마리에 그 정도 되는 가격이 엄청나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질은 어때요? 질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두 번째로는 브라질 닭들이 크기가 크답니다. 크다 보니까 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순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있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농가들에서 키우는 양계업계에서 키우는 닭의 품종과 브라질에서 키우는 품종이 비슷하답니다. 같은 품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의 맛이나 또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닭고기가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브라질 닭고기가 전체 중에서 수입 국가별 비중 우리 브라질이 한 88.4% 그러니까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 국가가 태국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브라질 닭고기가 우리나라 현재 소위 말하는 육계
산업, 그다음에 닭고기 식품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태국도 실은 이런 닭고기의 강국이기는 한데 브라질을 아직은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자, 거의 2달입니다. 이제 수입 금지, 브라질산을 못 쓰게 되면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곳들이 한둘이 아닌데, 먼저 떠오르는 곳들이 치킨 업체입니다. 그렇죠. 대형 프랜차이즈야 뭐 중장기 계획이 돼 있다 쳐도 중소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도 제가 아는 곳도 몇 개 되거든요. 이게 참 우려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소업체가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중소 프랜차이즈요? 예, 왜냐하면 대형 업체들은 일단 보관도 대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첫 번째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말하기 그렇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지금 그동안 국내 닭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프랜차이즈 광고를 보시면 우리는 국내산 어디 닭만 씁니다라는 광고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계속 국내산 닭으로 전환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그 가격 경쟁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도 잘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중소형 프랜차이즈들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도 수입 닭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중소형 업체들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대형 업체들도 그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메뉴 종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닭을 드실 때 보면 순살 먹을래? 아니면 완전 뼈 있는 거 먹을래? 아니면 뭐 양념 먹을래? 아니면 그냥 프라이드 먹을래? 반반 먹을래? 예. 여러 가지 에다가 요즘에 또 새로운 그 닭들도 더 많이 나오고, 식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순살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순살 치킨에는 수입 닭을 쓰고 있는데, 예. 그게 브라질 닭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닭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국내 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순살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것이다. 대신에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가격 상승의 여러 가지 그건데요. 요인도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닭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이 3,000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런 것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입이 제한되면서 다시 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브라질 닭이라는 것으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 공동구매 이런 데 사이트에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사이트에 그 닭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현재 90일 이후에는 이걸 다 공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재고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재고가 알겠습니다. 확보된 다음에 네.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일단 브라질 측에서 수출 중단이 60일이니까 2개월 이상, 한 분기 정도는 이 타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또 비상이 걸린 곳, 바로 급식 업계입니다. 우리 급식 보면 닭 요리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지금 상황입니까? 급식 업계가 아주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급식 업계는 물론 우리 닭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격 때문에라도 수입 닭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전한 수입 닭을 쓰는데, 순살 치킨은 특히 브라질 닭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급식 업계에서는 가격도 가격이고 또 국민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그 순살 닭도 확보해야 되고, 브라질산 현재 닭 중에서도 이미 확보돼 있는 닭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고에 들어와 있어서 안전하게 현재 검역이 되고 있는 닭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할지를 현재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좀 장기화되면 급식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텐데요. 예. 급식 업계에서 나올 대책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우선 닭고기 급식을 좀 줄인다. 이게 좀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 급식 받으신 분이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메뉴를 좀 바꿔야죠. 메뉴를 좀 바꿔야 예. 닭고기 급식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둘러서 새로운 수입선을 찾는 방법을 또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급식 업계도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잘 대비할 것 같습니다. 자, 정부도 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간담회까지 열어서 이제 다 모여서 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닭고기도 비축 물량이 좀 있을까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볼까요? 정부 간담회 내용을 이제 바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어제 2시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업계 재고 물량 비축을 좀 방출하겠다. 방출해서 가격 안정에 좀 힘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입업계 확인을 해보니까 브라질산 닭은 현재 그 비축돼 있는 게 한 2, 4개월치 물량은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도 농식품 입장에서도 2, 3개월 내에 다시 수입이 재개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수입 중단이 장기화되는 게 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64주 이상, 64주령 이상, 64주입니다. 노계 종란 생산 제한을 좀 없애고 병아리 사육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번 기회에 사실 저도 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알게 된 게 이 64주 종란이라는 게 뭐냐면, 닭이 그 계란을 한 20주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주부터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72주, 64주 넘어가면 거의 그 폐닭이 되거든요. 그 전에 그 현재 그 닭 현재 그 종란 계란 생산하는 걸 제한하던 것을 규정을 좀 제한을 좀 풀어서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닭고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달걀 가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분명히 브라질이 닭고기, 달걀 모두 이제 수출 중단을 네. 했지만, 우리는 달걀은 그렇게 의존하진 않았거든요, 브라질에. 근데 지금 달걀 가격이 한 달 새에 지금 20%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많이 달걀 가격이 올랐는데, 예, 이건 브라질이랑 좀 관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한동안 뭐 작년인가 그 미국에서 계란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보시면 예. 우리도 수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1월에 갑자기 이제 23%나 뛰었다고 하는데요. 예. 정부에서 이거를 좀 점검해 본 결과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 달걀 가격을, 그러니까 계란 가격을 고시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고시하고 있는데,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이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23%나 오른 거고요. 이게 개당 146원에서 현재 180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약 한 23% 오른 거고요. 다만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실제 농가와 그 유통업체가 계약한 그 가격을 이제 조사해 보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 정부가 쭉 따져보니까 보통 계란값이 오르는 시기가 있답니다. 계란도 성수기가 언제냐면 단체 급식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학생들 계약하고 바로 그때 되면 단체 급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보통 3월에는 계란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지금 1월 달에 오른 이유를 정부에서 현재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가격과 정부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알아내서 고시하는 가격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은 뭐냐면, 이게 실제 가격이 아니라 이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등대가 되는 거죠.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 이 정부하고 이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60년간 이런 산란 고시 가격을 폐지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그 산란계 협회에서는 정부가 유통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그 고시 폐지가 산지 고시 폐지는 무시됐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약간 정부에서 살펴보니까 1월 달에 달걀 가격이 산지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3월과 4월에 지금 국내 달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5월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자 사이트에서 계란값이 너무나 올랐어요. 이런 또 주부님들의 이제 하소연 나오고 있거든요. 당국은 특별한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유통 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닭고기 달걀 이야기 나왔으니까 밥상 물가 전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물가가 한 1%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2%대에서 또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밥상 물가 때문이기도 한데,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청이 월 초에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6.38,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약 2.1%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1%대를 기록했는데, 그때 좋았죠. 근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금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른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수산물 물가가 6.4%, 그래서 찾아보니 25개월 내 최고 수준이고 축산물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약 4.8% 올라서 이 33개월 만에 2022년 7월 이후에 33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채소류는 마이너스 1.8% 현재 오른 게 아니라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했는데 일부 내렸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면 소비자 물가에 많이 미치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0.35% 효과를 전체 물가 상승률에 냈다고 하는데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상승한 가격이 되겠고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실손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험 서비스율은 16.3%나 올랐어요. 저도 며칠 전에 네. 실손 보험료 많이 올랐다고 지금 통지를 받은 상황인데 네. 실손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과 외식제 서비스는 전부 다 3.2%, 3.4%니까 3% 조금 넘게 3.2% 가량 오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통계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상 상황이 좋아서 농산물 가격은 좀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 물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를 계속 아마 당분간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밥상 물가, 먹거리 물가 쪽은 당국이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 대응 방안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정부도 뭐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업체 쪽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 좀 볼까요? 저도 좀 기다리던 소식인데 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추경 예산에서 이번에 확보를 돼서 추경이 한 1,200억 정도 확보되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는데요. 할인 품목이 의무적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 특히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10%에서 20% 자체 할인을 추가로 하고요. 소비자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최대 40%까지 할인이 좀 가능한 선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적정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마침 확보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특히 농산물 중심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민 밥상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지원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이 역시 브라질산 닭고기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수출 중단입니다. 지금 대란으로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치킨 업계, 급식 업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좀 해법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가 좀 표를 봤지만 너무 브라질에만 그동안 의존한 것이 아닌가. 태국 쪽으로 대처 방안을 한다 이런 강구한 내용도 좀 있거든요. 자,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뭐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닭고기 이 문제 해결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부는 조만간 안정화 대책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닭다리 같은 경우는 뭐 업체에 발굴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태국산 닭고기들을 적극적으로 또 수입한다든가 하는 대책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요. 브라질 정부가 사실은 가금육에 대해서 지역 안정을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현재 지금 아까 AI가 발생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은 안전하니까 지역별로 안정화를 인정해달라라는 걸 대책한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에서 현재 AI가 발생했으면 전라도나 충청도는 아직 안정 지역으로 인정해달라, 세계적으로 인정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현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브라질의 이야기죠, 그게. 그렇죠. 예. 브라질에서 이제 현재 그런 것을 현재 제안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2023년 5월에 제안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현재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주령 이상의 노개 종란, 부야용 달걀 생산 제한 같은 거 없애서 병아리를 많이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닭고기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을 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요즘에는 닭을 키우는 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소위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닭 회사 그 회사에서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해주고 사료도 공급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라는 대책을 좀 내놓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는데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좀 다변화시키겠다. 특히 육종 원종계, 그러니까 닭을 생산한 병아리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 의존도가 100%랍니다. 이거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변화시키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다변화와 현재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대책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